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십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관성을 하기 전에 네, 조금 가벼울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과연 진짜 운명적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자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속에 있는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으시는데 여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보다 감성이 조금 발달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감성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 경우를 저에게 많이 이제 좀 질문을 하시거나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세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십성 중에 감정을 관장하는 식신상관 부분하고 법륜도에서 놓고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본인이 생각할 때 운명적, 그러니까 운명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운명적 사랑. 우리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이 운명적인 사랑을 다루는데 그 운명적인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을 관장하잖아요. 네. 감정을 관장하고 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이 지속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근데 20년, 30년을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내 감정을 계속해서 동요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상대가 몇이나 있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 감정의 문제는 나의 지속력이 장기적으로 갈수록 별로 효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단기적일 때 훨씬 더 강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인생을 흔드는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랑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여자분들 중에 법륜도를 그릴게요. 이쪽이 식신상관 쪽이에요. 이쪽이 식신이고 이쪽이 이제 제가 상관이라고 봤을 때 주로 요 상관이 문제예요. 그래서 음양적으로는 맞지만 그 사실 옛날부터 오는 게 요즘에 들어서 이제 상관을 사용하는 직업군들이 많아지면서 상관을 너무 흉살로만 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상관이 조금씩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금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원래 명리에서 상관을 흉살이라고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식신이랑 상관의 어떤 그런 걸 드렸는데 사실은 식신 상관 중에 조금 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한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지속이 얼만큼 되느냐가. 근데 식신은 한번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지속력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상관은 감정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하는 이런 감정이 조금 더 충실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은 길어야 그 가슴 뛰는 감정이 길어야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아닐까 싶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뭐 결혼 관계든 애인 관계든
인간적인 어떤 의리, 그 다음에 정으로 같이 사는 게 많은데, 이 식신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관들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식신은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맺었으니 그렇게 가자라는 게 강하고요. 상관은 아니야, 지금 나 너무 권태로워, 그럼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상관의 단점이 뭐예요? 여기 정관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에 그게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분들이 한 남자와 오랜 결혼 생활이 힘든 것도 이 상관의 작용령이 이 정관을 치는데, 정관은 또 내가 한번 뭔가를 결정했을 때 나를 다잡는 일정한 틀이란 말이죠. 근데 상관은 이 틀이요, 어느 순간에는 괜찮다가 또 깨버리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정해진 틀 안에 있다라는 거는 좀 답답함을 느끼죠.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상관은 뭔가 변화를 주고, 즉흥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감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그걸 솔직하기 때문에 상관들이 의외로 더 순수합니다. 싫은 거를 못해요. 본인들이 싫은 거 못합니다. 근데 식신 있는 분들은 싫어도 일단 하고 보죠. 싫어도 합니다. 네. 네, 싫어도 일단은 하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관이 순수하다는 거는요, 자기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더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를 더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관들이 그때그때 자기 자신을 표현해서 훨씬 더 그거 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식신들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사람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변하는데, 그 싫고 좋음을 금방금방 드러내는 게 상관 쪽이에요. 식신은 네 그렇게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는데, 상관은 어느 순간에 그거를 깨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을 흉살로 보는 게 더 강하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 꽂히면 앞뒤 안 보고 더 사랑에 올인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상관이에요. 물론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사랑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식신도 되게 한번 주면 좀 지고지순하게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상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관과 뭐가 같이 접목되느냐 하면은, 본인 사주 자체에 있는 기운 중에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고요. 사실은 그 원진하고 귀문에 영향을 더 받는 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귀문관살과 원진살, 귀문관살은 사실 정신을 조금 더 관장해요. 예, 정신을 관장하고, 원진은 감정을 관장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원진살과 귀문관살이 작용을 하면 뭔가 이성적인 생각을 해도 그게 잘 안 되고요. 감정도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최고의 문제예요. 원진과 귀문에. 그러니 여자분들인데다가 감정적인데다가 귀문관살이 있으신 분들이 더군다나 이 귀문이나 원진 플러스 본인 사주에 상관이 있다. 네. 그리고 원진이나 귀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제가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건데, 약간의 그 영적인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애착이 많지가 않으세요, 이런 분들. 그래서 귀문이나 귀문관살이 자기의 운대에 안 좋은 기운이랑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가 이 귀문의 영향이거든요. 네,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귀문과 원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현실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본인의 감정과 또 정신의 어떤 상태에 영향을 받다 보면 현실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귀문과 원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저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현실에서 살아야 되나? 그냥 뭐 어차피 안 그러면 그냥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귀문이나 원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대운에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리고 또 본인에게 또 차갑고 그거한 기운이 많은, 조호가 잘 맞지 않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원진이나 귀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극단적인 경우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귀문과 원진이 본인의 정신과 감정을 관장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상관하고 두 개가 맞물려 버리면, 상관도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꽂힌 거에 대한 어떤 대단한 열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상관과 식신을 설명드릴 때 연예인분들 중에 조금 더 에너지를 더 집중하고 애드리브 잘하시고 막 연기와 본인을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시켜서 보는 사람들 알고 와, 저 사람 연기 대단하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열정과 집중력, 예,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하시죠. 상관들은요, 본인이 싫은 일은 잘 못해요. 그래서 식신보다는 상관형들이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그래서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상관이 강하신 분들이 직장 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은 본인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게 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존심일 수도 있죠. 예, 자존심도 세 보여요, 상관 있으신 분들.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운대에 맞물리거나 상대, 또 그 상대하고도 원진이나 귀문으로 엮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게 합이 많거나 뭐 형살로 묶일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운명적인, 네, 사랑이라는 어떤 결과를, 이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요. 결코 평탄하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노멀한 사랑이 아니고요. 뭔가 되게 힘든데 왜 저걸 굳이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들도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 관계 오래 못 갈 것 같다. 또는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근데 왜 살이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쉽게 끊을 수 있으면 굳이 뭐 귀문관살, 원진살이 흉살이고 힘들다라고 하지 않겠죠. 이게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귀문과 원진살을 풀면, 그러니까 만약에 윤회를 믿으신다면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이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육체는 바뀌지만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떠돌다가 또 다른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네, 제가 12운성에서 뭐 절지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또 다른 몸으로 이제 이 영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태가 되면서 엄마의 자궁 안에 안착이 되는 태,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서 양,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 장생, 이렇게 12운성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귀문이랑 원진이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그런 떠도는 기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서로 좋아했는데 이루지 못한, 또는 서로 안 좋게 헤어진 사람들이 그 영혼이 떠돌다가 본인하고 주파수가 비슷한 육체를 만나고 그 운때가 되면 또 그것과 비슷한 상대를 만나서 또 같은 그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명리하면서 의외로 진짜 원진이랑 귀문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들어오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차라리 명리를 배우셔라 하는데, 명리를 배운다고 그 기운이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잘못 사용될 경우 본인의 사주 구조가 조금 이제 중화가 좀 안 돼 있거나 한쪽으로 너무 오행이 몰빵되어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너무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귀문이나 원진의 영향을 받으세요. 근데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지금 내가 꽂혀 있는 게 나의 어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에 휘둘리는데, 그게 마치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착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원진이든 귀문이든 이렇게 엮여서 인연을 맺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부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끌어당기는 힘은 강한데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요. 두 분의 운명이 귀문이든 원진이든 일단 만나게 됐으니 문제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 관계를 유지할까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진 귀문이 어떤 작용을 하며,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하는 행동이 합리적인지, 또는 합리적이라고 너무 계산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윈윈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희생을 한다든가 상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물론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그걸 하다가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부 관계든 뭐 남편이나 와이프로 인해서 본인이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관계가 너무 파괴적이 되거나 몇 년을 만나도 결국 조금 더 발전적이거나 나아지는 게 없지, 계속해서 감정의 소모와 본인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관계라면 저는 결코 그거를 긍정적으로, 너네는 본인들은 그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는 해드리지만, 그 뒤에 덧붙이는 게,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본인이 이거에서 벗어나거나 운때가 바뀌었을 때는 지금의 일을 후회하실 수 있으니 그거를 아시고 지금 본인이 좋으시면 충분히 사랑을 주든 받든 충분히 하시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과 또는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는 그거는 한번 주의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귀문이나 원진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커플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머리로는 끝내야 된다.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못 끝내고 다시 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무서운 기운이고 살이긴 하구나,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근데 이해는 해드려요. 수많은 커플들을 봤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고 계속해서 꼭 반드시 귀문 원진이 있어서 서로 나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어떤 인연 관계도 많지만 이 살들은 그만큼 강하게 끌어당기는데, 이거 본인들이 컨트롤을 못하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고, 네, 조금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농후하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로 좋은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관계가 서로 더 시너지가 나면 제일 좋겠지만, 감정 소모만 되고 상대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많으니까, 혹시 본인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 사주에 귀문이나 원진이 있거나,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 이런 게 형성되어 있거나, 그리고 본인 사주에 이제 상관이라는, 지지든 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거나, 또는 식신이 많아도 상관에 영향을 또 내니까요. 그런 걸 갖고 계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다, 난 사랑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랑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평상시에 내가 원했던 타입이 아닌 이성에게 끌리는 것도 원진 귀문의 특징이에요. 네. 저 하여튼 연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게 되면 대부분 원진 귀문이 있거나 본인 사주에 상관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사랑 때문에 유난히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랑에서 어떤 자극을 잘 못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극적인 사랑이 더 본인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마치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비운의 남주인공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상강 하나에 사랑 하나에. 그런 분들은 아마 사주를 보면 이런 구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진이나 귀문을 그냥 단순한 그냥 뭔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치부하지만, 저는 원진이랑 귀문이 실제 사람의 삶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좀 크다라는 걸 실제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없더라도 한 번씩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오면 영향을 받지만, 본인 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감정과 나의 어떤 사고를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장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사고를 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명리 공부도 괜찮고요. 다른 어떤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지금 결정이 얼마나 파국으로 본인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인을 좀 돌아보는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찍을지 아니면 내일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관 관성하고 인성학의 상관관계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인의 가치 기준을 얼마나 강하게 세우느냐가 결국에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큰 위험을 조금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게 아닐까 싶어서, 네, 오늘은 귀문관살하고 원진살과 상관이 같이 있을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